조금 전에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할 때 오른손을 올린 왼쪽 가슴의 심장이 크게 박동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지 매 순간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은 특히 가슴에 얹은 손이 심장의 고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내란 사병으로 전락해 법치를 파괴하고 범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국민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이 비정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망연자실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제 공수처가 부당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닙니다.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사법부가 수사체계의 혼선을 부추긴 것입니다. 게다가 판사가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법 위에 판사가 있습니까?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판사가 법 위에 서는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입니다. 판사가 공수처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사실상 종용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자 이제 군과 경찰까지 하극상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군경은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경호처장의 지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협조에 응하지 않을 심산이었다면 아예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은 현장에서 대통령 관저 정문을 공수처 체포팀에 열어줬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지시마저 불응했습니다. 협조 불응을 넘어선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이제 공수처는 한술 더 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무도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령하듯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지 못했던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존재의 이유를 과시해 보이겠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를 박살내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경호처의 불법 행동을 제지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즉시 지시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십시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탈법적, 불법적 영장을 받아서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절차와 역량의 문제 이외에 인적 구성이 지극히 편향적입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입니다. LKB 권도영 변호사, LKB 허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입니다. 이처럼 LKB와 공수처는 명함의 앞면과 뒷면처럼 붙어있는 사실상의 한 몸입니다. 국회 측 탄핵법률단의 이광변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LKB의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입니다. 심지어 야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었던 인물입니다. 이광변 탄핵소추 변호인단 대표는 법관 재직 당시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과 부당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인 공수처,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 법률인단,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적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LKB가 맡은 주요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사건,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 전용 로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원 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압 사건처럼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전담했던 로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아예 LKB 창립 멤버 출신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이유가 나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LKB, 민주당,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합니다. 즉시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 일처를 경찰로 이관하십시오. 두 번째 책임은 경호처에 있습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입니다.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습니다.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은 오늘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 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책임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전열을 정비하고 즉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고작 200명의 벽 앞에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혼란과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측에서 탄핵사유에서 형법 위반, 즉 내란죄 혐의를 탄핵사유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문은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 행위입니다. 탄핵소추민 결론의 첫 문장도
피소추자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 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도 제외해야 합니다. 헌법 위반의 사유만 적시한다면 개헌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합니다. 헌법 위반 사유만 심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체의 내란 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국민을 참화로 내몰려 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여 국헌을 문란케 한 자를 언제까지 비호할 작정입니까?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자를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공범이자 반국가 세력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입니다. 내란 공범,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면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있게 행동하십시오. 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유린 사태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탄핵 소추문에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보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야당은 탄핵 소추문 졸속 작성으로 추경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입니다. 정족수 151석으로 탄핵시킨 핵심 사유도 내란 아닙니까? 똑같이 탄핵 소추에서 내란을 뺀다면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야말로 근거 없는 원천무효입니다. 탄핵이 가결된 지 이제 겨우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도 못 갈 탄핵 소추문으로 가결시킨 졸속 탄핵이었던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적인 탄핵 소추문 작성에 사과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합니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렇게나 탄핵 소추문을 써서 통과시켜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남발을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무겁게 고려하길 바랍니다.